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페드로입니다. 이번 토토 분석 영상은 2월 4일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영상입니다. 바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알크마르 vs 트벤테 KNVB컵. 알크마르는 4-3-3-3을 기반으로 후방 빌드업에서부터 전진 패스를 빠르게 연결하는 팀입니다. 단순 점유가 아니라 압박 한 번만 벗겨내면 곧바로 박스까지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이미 완성해둔 상태죠. 페럿은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을 오가며 1차 압박을 풀어내는 핵심 자원입니다. 이 구간이 열리는 순간 알크마르의 공격 템포는 한 단계 더 빨라집니다. 웨슬리 파타티는 트벤테의 높은 수비 라인을 정면으로 겨냥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측면에서 시작해 대각선으로 파고드는 침투 타이밍이 정확하고 풀백이 전진한 뒤 생기는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매우 위협적입니다. 미난스는 이선에서 중거리 슈팅과 스루 패스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자원으로 페럿과의 짧은 원투 패스 이후 박스 근처에서 수비 간격을 흔드는 역할을 맡습니다. 반면 트벤테는 4-2-3-1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를 지배하려는 팀입니다. 람머스, 로츠, 바이드만이 압박 이후 빠르게 박스를 향해 몰아치는 장면이 트벤테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 압박을 위해 수비 라인을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성향이 뚜렷합니다. 풀백까지 압박에 가담한 뒤 폭기가 늦어지면 센터백과 풀백 사이 하프 스페이스가 크게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이 매치업은 전형적인 전방 압박 vs 뒷공간 침투 구조입니다. 초반에는 트벤테의 압박이 통하며 팽팽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 강도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알크마르의 파타티 침투와 미난스의 마무리 루트가 더 또렷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공간이 많이 열리는 흐름 속에서 알크마르 쪽 득점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되는 매치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블랙번 vs 셰필드 웬즈데이. 블랙번은 3-4-1-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앙 안정선과 세트피스 이후 2차 공격까지 모두 계산된 구조를 갖춘 팀입니다. 헬릭소는 센터백 앞에서 수비 보호와 전진 빌드업을 동시에 수행하며 중원 간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켄트웰은 이선 중앙에서 템포를 조절하면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스와 측면 전개를 연결하는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헤지스는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컷백, 크로스, 슈팅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자원으로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합니다. 특히 블랙번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장신 자원으로 1차 경합을 가져간 뒤 헤지스를 박스 바깥 세컨드 라인에 배치해 흘러나온 볼을 노리는 패턴이 매우 정교합니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3-4-3을 바탕으로 카다마르 테리의 직선적인 침투와 베넌의 킥 정확도를 활용하는 팀입니다. 하지만 수비 전환 시 윙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며 특히 세트피스 이후 2차 볼 대응에서 구조적인 약점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1차 데인마크 이후 누가 세컨드 지점을 커버할지 정리가 되지 않아 박스 가장자리에서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 경기의 핵심은 세트피스 이후 2차 경합과 중원 압박의 질입니다. 블랙번은 교체 자원까지 활용하며 후반에도 압박과 돌파를 유지할 수 있지만 셰필드 웬즈데이는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후반 구간에서 수비 조직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돼 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블랙번이 점유와 공간 장악에서 우위를 넓혀가고 셰필드 웬즈데이는 롱볼과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흐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완성도를 보면 블랙번이 경기 주도권을 쥘 확률이 더 높은 매치업입니다. 헐시티 vs 와퍼드. 헐시티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볼이 있는 지역에 인원과 패스를 동시에 밀어넣는 구조적인 점유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다. 단순히 공을 오래 돌리는 팀이 아니라 볼이 위치한 쪽에 최대한 많은 선수를 모아 해당 구간에서 수적 우위 세컨볼 재공격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반복한다. 최전방의 맥버니는 박스 안에서 몸싸움과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자원으로 등지고 버텨주는 플레이를 통해 이선 자원들이 전진할 시간을 만들어준다. 맥버니가 볼을 지켜내는 순간 조셉은 즉각적으로 뒷공간을 파고들며 수비 라인 뒤를 노리고 슬레이터는 박스 근처 세컨볼 싸움에 적극 가담해 공격 횟수를 늘린다. 더블 볼란치는 수비 시 라인 앞을 넓게 커버하면서도 볼을 탈취하는 순간 가장 가까운 쪽으로 간결한 전진 패스를 선택해 다시 한번 볼이 있는 지역에 숫자를 불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풀백들 역시 하프라인 근처까지 과감하게 전진하며 하프 스페이스와 사이드라인 사이 공간에서 숫자 싸움을 유리하게 만드는 데 큰 비중을 둔다. 이 때문에 헐시티는 점유율을 가져가면서도 횡패스에 그치지 않고 상대 박스 근처까지 인원과 볼을 함께 밀어넣는 공격 패턴을 만들어낸다. 볼을 길게 소유하는 동안 상대는 계속 압박 동작을 반복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중원과 수비 라인의 체력 소모가 누적되는 구조다. 게다가 헐시티는 교체 카드 역시 활동량과 압박 능력이 좋은 자원들로 구성돼 있어 후반 들어서도 전방 압박과 빌드업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와퍼드 역시 4-2-3-1을 사용하지만 헐시티처럼 지속적인 지역 수적 우위를 만드는 팀이라기보다는 순간적인 전환과 이선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다. 셰룸꼬르는 최전방에서 등지고 볼을 받아내며 주변으로 떨궈주는 연계 플레이의 강점을 보이는 스트라이커다.
인스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중거리 슛 컷인 크로스를 번갈아 선택해 상대 풀백을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차크베타제는 이선 중앙에서 볼 운반과 침투 패스를 담당하며 전진 드리블과 박스 근처 라스트 패스에서 왓퍼드 공격의 창의성을 책임지는 자원이다. 다만 더블 볼란치의 전개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빌드업 구간에서 공이 끊기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후방에서부터 차분하게 점유를 쌓아 올리는 패턴은 불안정한 편이다. 특히 상대가 볼을 오래 소유하는 팀일 경우 중원에서 계속 압박을 시도해야 하다 보니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간격 유지가 동시에 무너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수비 라인이 내려앉는 구간에서는 박스 앞 세컨볼 대처가 느려지고 한 번 걷어낸 볼을 다시 빼앗기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도 크다. 결국 와퍼드는 차크베타제와 인스의 번뜩임으로 몇 차례 역습 찬스를 만들 수는 있지만 경기 전체 흐름을 자신들이 쥐고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팀이다. 프리뷰 핵심 정리. 이번 경기는 같은 포메이션을 쓰더라도 경기를 설계하는 팀과 순간에 의존하는 팀의 맞대결이다. 헐시티는 볼이 있는 쪽에 인원을 집중시키며 짧은 패스와 전환 패스를 반복해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슈팅 찬스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맥버니의 버티기, 조셉의 뒷공간 침투, 슬레이터의 세컨볼 경쟁이 맞물리면 헐시티는 박스 근처에서 끊임없이 공격 시도를 이어갈 수 있다. 반면 와퍼드는 차크베타제와 인스가 공을 잡는 순간은 위협적이지만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빌드업 과정에서 헐시티의 압박과 수적 우위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 헐시티가 중원에서 볼을 빼앗은 뒤 다시 한번 볼이 있는 쪽으로 숫자를 모으는 패턴이 반복되면 와퍼드는 수비와 압박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헐시티는 교체 카드를 통해 측면과 이선에 신선한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고 이는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반대로 와퍼드는 선발 자원 의존도가 높아 체력이 떨어지는 시점부터 전방 압박 강도와 수비 라인 간격 관리가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결국 볼 점유, 수적 우위, 체력 관리, 교체 카드의 질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 경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헐시티 쪽으로 흐름이 기울어질 여지가 큰 매치업이다. 포츠머스 vs 입스위치. 포츠머스는 3백을 기반으로 한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후방에서부터 천천히 공을 돌리며 전개하는 안정 지향형 빌드업을 선호하는 팀이다. 센터백과 도제를 거쳐 좌우로 공을 순환시키며 상대 압박을 끌어낸 뒤 전진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좌우 스위칭 타이밍이 한 박자씩 늦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 때문에 볼을 반대 측면으로 넘기는 순간마다 공격 템포가 끊기고 상대가 압박 타이밍을 잡기 쉬운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커크는 전방에서 라인간을 오가며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을 가져가지만 팀 전체 전환 속도가 느리다 보니 혼자만 앞에 고립되는 구도가 만들어지기 쉽다. 세게 치치는 이선에서 패스 선택을 담당하지만 빌드업 템포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타입이라기보다는 안전한 방향 전환과 연결 위주의 플레이에 가깝다. 도젤은 후방 빌드업의 출발점에서 좌우로 볼을 뿌려주는 역할을 맡지만 상대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경기에서는 첫 터치 이후 판단이 늦어지며 막히는 구간도 나타난다. 3백 구조상 윙백이 높은 위치를 잡은 상황에서 볼을 잃게 되면 측면 센터백 뒤 공간이 크게 비면서 역습에 그대로 노출되는 리스크도 함께 안고 있다. 특히 좌우 스위칭이 느리다는 점은 상대가 전환 지점을 집요하게 노릴 경우 측면에서 수적 열세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포츠머스는 빌드업 틀 자체는 갖추고 있지만 템포 변화와 방향 전환 속도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상대의 빠른 전환 한두 번에 경기 흐름을 내줄 위험이 큰 구조다. 입스위치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이선의 빠른 방향 전환과 측면 오버로드를 통해 공간을 만들어내는 축구를 지향한다. 아크폼은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침투를 겸하는 공격수로 센터백을 끌어내며 이선 자원들이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필로지는 측면에서 1대1을 즐기는 타입으로 안으로 파고들며 슈팅 각을 만드는 컷신과 팍간 라인을 파고드는 드리블을 상황에 따라 섞어 쓴다. 클라크는 단순한 윙어라기보다 전환 패스와 라인 브레이킹 패스에 강점이 있는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자원이다. 클라크가 빠른 전환 패스로 방향을 틀어주는 순간 포츠머스의 느린 좌우 스위칭은 그대로 약점으로 노출될 수 있다. 3백을 상대할 때는 윙, 풀백 그리고 이선 미드필더까지 한쪽으로 집중시키는 오버로드 상황을 자주 만들고 이 과정에서 컷백이나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자연스럽게 열린다. 여기에 필로지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인프런트로 직접 감아 찰 수 있는 프리킥킥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박스 주변에서 파울 한 번만 얻어도 곧바로 실점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카드다. 입스위치는 이런 세트피스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팀이라 오픈 플레이뿐만 아니라 멈춰있는 상황에서도 득점 기대값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 프리뷰 핵심 정리. 이 경기는
포츠머스의 느린 빌드업과 입스위치의 빠른 전환, 그리고 세트피스 퀄리티가 정면으로 맞붙는 매치업이다. 포츠머스는 도젤과 세게 치치를 거쳐 천천히 공을 돌리며 전개하지만 좌우 스위칭 타이밍이 늦어지는 순간 그 지점이 곧바로 압박 타이밍이 된다. 입스위치는 이 지점을 놓치지 않고 볼을 가로채는 즉시 클라크가 방향 전환 패스를 시도하며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아크폼이 센터백 사이에서 몸싸움으로 버텨주면 필로진과 클라크가 안쪽과 바깥쪽을 나누어 침투하며 박스 근처에서 슈팅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포츠머스의 3백은 윙백이 올라간 상황에서 측면 공간이 비기 쉽고 이 구간에서 파울을 범하는 순간 필로진의 인프런트 프리킥이 곧장 실점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입스위치는 전환 속도와 세트피스라는 두 가지 확실한 무기를 모두 갖춘 팀이기 때문에 전반부터 꾸준히 상대 진영에서 볼을 보유한다면 한두 번은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포츠머스는 전개 템포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한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이 내려앉고 역습 위주의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느린 스위칭 vs 빠른 전환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을 가진 쪽이 주도권을 쥐는 구도이며 그 무게 중심은 자연스럽게 입스위치 쪽으로 기운다. 셰필드 유나이티드 vs 옥스퍼드.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4-4-1을 기반으로 기본적으로는 두 줄 수비를 유지하다가 압박 트리거가 걸리는 순간 전방 라인을 한 번에 끌어올리는 팀이다. 단순히 내려서 버티는 팀이 아니라 상대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도할 때 지금이다 싶은 타이밍에 압박 강도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전술적 선택이 명확하다. 벤포드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마무리만 노리는 타입이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까지 내려와 볼을 받아주고 연계하면서 압박의 첫 시동을 거는 역할까지 함께 수행한다. 오헤어는 이 선에서 라인 사이 공간을 점유하며 반턴 이후 전진 패스나 침투 패스를 선택해 상대 수비 간격을 벌려놓는 키플레이어다. 하메르는 중원에서 빌드업의 출발점이 되면서도 전방으로 파고드는 스루 패스와 중거리 슈팅까지 겸비한 자원이다. 이 존재 덕분에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중원에서 한 번에 라인을 넘기는 공격 선택지가 살아있다. 양측면 미드필더 역시 터치라인에만 고정되지 않고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풀백과의 오버래핑 언더래핑을 통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공략한다. 이 구조가 맞아떨어지면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전방부터 압박 각도를 잡은 뒤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끊어내고 짧은 패턴 플레이로 곧바로 슈팅까지 연결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낸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상대 수비가 여유 있게 첫 패스를 선택하지 못한 채 긴 볼 처리와 세컨드 찬스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벤포드 오헤어 하메르 축이 전방과 이선을 동시에 장악하게 되면 상대 빌드업을 높은 위치에서 끊어내며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팀이다. 옥스퍼드는 4-2-3-1 시스템을 사용하며 랭크셔를 최전방 마무리 축으로 세우고 이선이 세컨드 찬스를 노리는 구조다. 랭크셔는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활발해 수비 라인 뒤쪽을 향한 침투로 상대 수비 간격을 벌려주는 역할을 맡는다. 푸아헤타는 측면에서 속도를 활용한 직선적인 돌파와 크로스로 위협을 만들어내지만 팀 전개가 흔들릴 경우 개인 돌파의 비중이 과도하게 쏠리는 경향도 함께 나타난다. 크라스테프는 이선 중앙에서 볼을 받으며 박스 근처에서 슈팅 각을 만드는 데 강점이 있고 세컨드 볼 반응 속도 역시 준수한 편이다. 하지만 옥스퍼드는 후방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에 상당히 취약한 팀이다.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공을 빼내는 과정에서 첫 터치와 패스 선택이 흔들리고 탈압박 시도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상대가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 전술을 펼칠 경우 자체적으로 템포를 조절하기보다는 라인이 계속 뒤로 밀리며 경기 흐름에 끌려가는 패턴이 반복된다. 특히 수비 진영에서 짧은 패스로 탈압박을 시도할 때 패스 각도와 간격이 촘촘하지 못해 인터셉트나 실책성 패스를 위험 지역에서 허용하는 빈도가 높다. 만약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하이프레싱을 강하게 걸어준다면 옥스퍼드 수비진은 치명적인 패스 미스와 터치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프리뷰 핵심 정리. 이 경기는 단순한 전력 비교보다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 압박을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4-3-2 두 줄 수비를 유지하다가 압박 트리거가 걸리는 순간 벤포드와 오헤어를 축으로 전방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린다. 이때 하메르는 전진 성향이 강한 패스를 활용해 탈압박 이후 곧바로 전방으로 공을 투입하며 상대 미드필드 라인을 한 번에 넘기는 역할을 맡는다. 반면 옥스퍼드는 후방 압박에 약해 센터백 볼란치 구간에서
첫 패스가 끊기는 장면이 반복된다. 그래서 상대가 라인 전체를 끌어올려 압박해오면 탈압박 루트가 막히며 롱볼에 의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세컨드 찬스까지 연속으로 내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전방의 공격수를 높게 배치한 상태로 하이프레싱을 강하게 유지한다면 옥스퍼드는 위험 지역에서 실점으로 직결될 수 있는 실책성 플레이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옥스퍼드 역시 랭크셔와 크라스테프를 활용한 역습 한두 번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 이전 단계인 후방 빌드업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위협적인 장면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결국 전술 완성도, 압박 내성, 그리고 홈이라는 환경까지 종합하면 이 경기는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자기 리듬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저의 해외 축구 분석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